제가 평소에 캠핑에 관심이 많았고요. 뭐 많은 분들 다 관심이 있으실 텐데 저는 특히나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캠핑카 혹은 캠핑 트레일러 사서 주말마다 놀러 다니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사고를 치고 왔습니다. 네. 어저께 카라반을 계약하고 왔고요. 배경 화면에 보이는 이 카라반인데 가격이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요 조그만 놈이 뭐 기본 가격이 1730만 원이고요. 뭐 여기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깡통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옵션이 거의 없는데 예. 거기다 그래도 뭐 캠핑 하면서 이거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옵션을 넣으니까 뭐 약 491만 원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이것도 이제 특수 차량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 등록 부대 비용이 또 따로 발생을 하고요. 112만 원. 얘를 끌고 가려면 견인차 뒤에다가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그 커플러 이걸 또 하나 달아야 되는데 이것도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뭐 이걸 갖고 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요 글자가 하나 빠졌네. 노지 캠핑인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유료 캠핑장을 간다면 뭐 전기도 사용하고 뭐 샤워실도 이용하고 할 텐데 혹시나 이제 그냥 노지 캠핑 할 때 네. 어디 지나가다가 너무 풍경이 좋고 해서 거기 세워놓고 하룻밤 묵고 싶다 했을 때 뭐 전기가 없으면 그냥 뭐 이거 카라반 있으나 마나니까 네. 뭐 발전기 하나 산다면 또 17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사진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뭐 한 2천 얼마죠? 2200에다가 뭐 한 2500만 원 정도 네. 어제 하루 만에 쓴 것 같습니다. 네, 돈이 많아서 샀느냐? 절대 아니고요. 요즘에 뭐 각종 그 금융기관에서 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뭐 마이카 대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이카 대출. 뭐 우리은행도 뭐 이렇게 대출하는 게 있고 뭐 하나은행도 있고 한 세 가지 정도 대출을 알아봤는데 뭐 금리는 연 한 3%대에서 뭐 한 5%대 사이 뭐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최장 10년까지 뭐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최고 한 6천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 그런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기로 했습니다. 뭐 저 혼자 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내무부 장관님 허락을 받긴 받았습니다. 결제를 받았는데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뭐 뜬금없이 캠핑카를 2,500만 원짜리를 샀느냐?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사실 한 10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장암 3기 진단을 받았고요. 직장암 이제 한 2기 정도까지는 그 부위를 수술만 하면 이제 완치율이 꽤 높다고 하시던데 이제 3기 정도가 되면 얘가 이제 만약에 직장암이면 여기 직장에만 암세포가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외부로 침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3기가 되면 병기가 그러면 이제 얘가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이가 잘 되는 거죠. 전이. 그래서 뭐 약이 아니라 2009년에 제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약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 11년. 지금껏 치료를 받고요. 뭐 수술도 서너 차례 받았고요. 수술도 뭐 3, 4회 받았고 뭐 지금 제 배를 보면 완전 난립니다. 완전 도화지입니다. 도화지. 이렇게 수술 자국들이 온데 수술 자국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이제 치료와 항암 치료를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올해 한 봄쯤에 뭐 또 큰 수술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아산병원에서.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이제 CT를 찍었는데 이제 복부 쪽에 뭐 임파선 쪽에 이렇게 약간의 전이소견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워낙
좀 10년 동안 이제 이런 병치레를 하다 보니까 좀 강심장이 되긴 했는데, 아유, 그래도 결과가 좀 잘 나오면 좋겠는데, 뭐, 결과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복부 이쪽, 임파선 쪽은, 수술도 좀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관리를 잘 못해서 만약에 여기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뭐, 제 생각에는 조금 안 좋은 상황도 갈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네. 뭐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 아니고요. 이제 수술은 안 되는 부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내일부터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제가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이제 예약을 다 해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만약에 제가 좀 다른 분들보다 빨리 뭐 이렇게 좀 잘못되면 어떡하나, 제가 되게 뭐 우울에 빠져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번은 해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평소부터 좀 하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암투병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걸 이제 이제서야 실행을 옮겼습니다. 사실 2009년이면 제가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뭐 고시 공부를 합시고 이제 서울 봉천동 쪽에 가서 고시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너무 고생을 하다가 계속 병원 치료만 받다가 보니 이제 뭐 사실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뭐 돈도 못 벌고 그동안 계속 그랬고, 우여곡절 끝에 뭐 어떻게 결혼은 했습니다. 이제 다행히 너무 천사 같은 아내가 결혼을 해줘서, 뭐 학생 때부터 이제 연애를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아프다고 해도 결혼을 해주더라고요. 결혼까지는 했는데,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떻게 열심히 이제 저희 아내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저는 학생 때 따놓은 게 있고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쟤는 처음으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네. 뭐 그런 사람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뭐 거지입니다, 거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공인중개사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돈을 제대로 벌기 시작한 지는 한 3,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가 올해 한국 나이로 40인데, 이런 사람이 뭐 돈이 어디 있어서 캠핑카를 샀겠냐, 네, 그렇게 뭐 혹시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돈은 없고요. 그냥 대출로 땡겨서 샀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캠핑을 가고 싶으면 뭐 텐트 치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캠핑카 2천만 원짜리를 사야 되냐, 뭐 당연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직장암이다 보니까 이거를 완전히 절제를 했습니다. 절제를 하다 보니까 혹시나 뭐 주변에 이런 직장암, 대장암 이쪽 환우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난 후유증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하루에 많게는 20번씩, 30번씩 가야 됩니다. 네. 예전에 한번 이제 큰맘 먹고 아내랑 이제 텐트를 싸들고 한번 그 야외 데크, 네, 뭐 국립공원 같은 데 가서 이제 한번 했는데, 그거는 캠핑이 아니라 지옥이더라고요. 지옥, 진짜로. 뭐, 그 텐트에서 있다가 갑자기 배가 좀, 안 좋아지면 캠핑 공용 화장실까지 달려갔다, 왔다 갔다 반복만 한 2-30번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그거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네, 캠핑카 안에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붙은 캠핑카 또는 뭐 이렇게 카라반 이거를 알아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려면 공간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금액도 좀 비싸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제 좀 제일 가성비 좋은 놈을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진지하게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 뭐
제가 한 10년 정도 암투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많이 담담해졌습니다. 많이 담담해지고 주변에 혹시나 이제 가족이나 지인분께서 이게 투병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이제 뭐 상담도 받으시고 하세요. 저는 어떻게 지냈느냐 그동안.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런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 그 한 10년 가까이 암투병을 하면서 느낀 점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뭐 어떻게 지내면 좀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나름의 노하우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좀 공유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암 진단받고 한 6, 7년간을 거의 치과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화장실 문제 때문에 배변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수술을 받고 났더니 직장 절제 수술을 받았더니 화장실을 진짜 수술 받고 한 5년, 6년 때까지도 한 3, 40번씩 갔습니다. 진짜로 3, 40번. 이거 뭐 소변 보러 가는 게 아니고요. 설사처럼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겁니다. 하루에 3, 40번을 가는데 그냥 뭐 단순 설사만 하셔도 엄청 고통스러우신 거 아시죠? 네, 뭐 엉덩이가 헐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수술까지 하다 보니까 직장이란 놈이 이제 제가 하는 기능을 이제 직장 절제 수술을 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얘가 어느 정도 이제 여기 사람 그림이 있네요. 여기 뭐 여기 항문이 있고 직장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하면 이렇게 변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차면 얘가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돼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러면 화장실 가서 배에다가 힘을 좀 빡 주면 얘가 근육이 이렇게 딱 눌러서 배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직장이 없으니까 이거는 힘을 줘도 뭐 안 되는 겁니다. 네, 좀 더러운 얘기인 것 같아서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조절이 안 됩니다. 조절이 되게 급해서 화장실 갔는데 막상 가면 또 이게 잘 안 나오는 느낌? 그럴 때도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한 3, 40번을 화장실을 가게 되면 뭐 가서 1초 만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좀 안 좋을 때는 뭐 1, 2분도 앉아 있고 더 길게는 5분, 10분씩도 앉아 있고 하다 보면 하루 종일 화장실에 있습니다. 진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외출도 못 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뭐 심한 경우는 뭐 성인용 기저귀를 사다가 기저귀를 차고 이제 꼭 어디 외출해야 되는 경우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거의 6, 7년을 집안에 그냥 한탄만 하면서 세월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뭐 제가 뭐 엄청난 유튜브도 아니고 그냥 그 공인중개사 하면서 이제 매물 올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 또 다른 채널을 하나 만들어 볼까도 생각하다가 뭐 그러면 뭐 어차피 또 새로운 채널 관리하기도 힘들고 해서 제가 그냥 쓰던 채널에다가 이렇게 뭐 카테고리만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좀 꾸준히 한번 업로드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뭐 그 암에 관련된 내용하고요. 이제 제가 주 목적은 이겁니다. 이런 제가 하고 싶었던 이런 캠핑 같은 거 생활을 하면서 자연과 좀 친해지고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마음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이 좀 당겨져서 혹시나 저처럼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위안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말이 너무 길어지죠. 제가 뭐 이 얘기를 하자면 진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도 끝없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오늘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데 뭐 이런 안내 책자도 받았습니다. 뭐 며칠 전에 그 CT를 미리 찍어보고 뭐 어디에다 방사선을 쬐야 되는지 하는 뭐 이런 표시선도 지금 그려놨고요. 배에 보라색으로 뭐 잉크처럼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뭐 그려놨습니다. 뭐 이래서 방사선은 뭐 이렇게 할 거다 뭐 이렇게 설명도 받고 왔고 오늘부터 이제 방사선 시작할 거고요. 뭐
수술이 안 되는 부위라고 말씀을 주셔서 조금 기분이 좀 가라앉긴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10년차 항암을 하고 있어도 암세포가 싹 없어졌네요 이런 말을 항상 기대하고 가지만 뭐 항상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즐겁게 살기로 했습니다. 뭐 결론은 그겁니다. 돈은 물론 중요한데, 물론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뭐 밥도 못 먹으니까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하고 싶은 거 한 번은 해보고 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계약하고 왔습니다. 이 카라반을. 그래서 뭐 좀 자세하게 제가 뭐 완전 초보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생초보, 뭐 진짜 생초보입니다. 생초보 캠핑. 뭐 텐트 들고 이제 한 1박 정도는 해본 적이 한두 번 있죠. 네. 근데 뭐 이 카라반을 사가지고 어디를 갈 생각은 뭐 꿈만 꾸고 있었지 이제 처음인 거죠. 처음. 네. 그래서 정말 자세하게 제가 느낀 점, 뭐 완전 초보 입장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얼마냐, 뭐 어디 가면 뭐가 좋냐 이런 거 뭐 제가 주워 듣는 거 있으면 그런 거 다 알려드리는 목적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한번 금액을 계산을 해볼까요? 제가 이거 1730만원 더하기 491만원 더하기 112만원 더하기 100만원 더하기 170만원. 네, 뭐 한 2600만원 정도 나오네요. 진짜로. 진짜로 말 그대로 이거 대출 갚다가 진짜 저세상 갈 판입니다. 뭐 어쨌든 죽지 않고 이게 대출금 다 갚을 때까지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어떻게 알았느냐, 뭐 그냥 목적은 저렴한 카라반 이렇게 쳤는데 뭐 쫘라락 나오더라고요. 뭐 다 훑어봤습니다. 진짜 뭐 잠이 안 올 때 계속 이것만 살펴보고 있었는데 웬만한 거는 진짜 다 2천만원 이상 3천만원씩 하더라고요. 뭐 아무리 소형 카라반 뭐 이렇게 하더라도 물론 뭐 천만원대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뭐 중고인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찾다가 보니 이 제목 어디 갔냐? 여기 또 찾아놨었는데 없어졌네. 아무튼 여기 오토트리뷴이라는 사람, 이거 채널 운영하는 채널에서 좀 제가 원하는 조건의 카라반을 올려놨더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거 보고 이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게 샤워실, 꼭 이제 샤워실은 꼭 그 변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변기는 어떻게 좀 그 휴대용 변기라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휴대용이라도 진짜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쌀 수는 없으니까. 네, 이거 휴대용 변기를 놓고서라도 이제 볼일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요거 있는 걸로 해서 뭐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찾아서 여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가봤습니다. 안성입니다. 안성. 에어밴 카라반 공장 전시장, 공장이랑 전시장이랑 같이 있고요. 안성 죽산면 장원 공단길 35-27 이쪽에 그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요게 지금 타고 가는 차가 티볼리예요. 티볼리. 최근에 계속 경차만 타다가 그래도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고속주행할 때, 그래서 티볼리를 한 대 샀었는데 이제 티볼리로도 이제 견인이 좀 가능한 그런 카라반을 찾다 보니까 또 이게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장 앞에 다 왔습니다. 뭐 생각보다는 공장 규모가 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되게 조그마한 업체 같은 데인 줄 알았는데, 이제 뭐 외부에 이렇게 카라반들이 다 이렇게 완성차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차를 주차를 하고 갔더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를 고른 이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종합을 했습니다. 뭐 제 친구 중에
되게 실력 있는 카센터 사장님도 있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카라반은 최대 단점이 이제 주차 문제죠. 뭐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욕 먹는다. 그리고 운전하기 힘들다. 뭐 트레일러를 끌고 다녀야 되니까 네, 뭐 일정 그 규모가 이상이 되면 750km인가요? 뭐 이렇게 이상 되면 트레일러 면허가 또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거는 미리 다 해놨습니다. 운전면허주는 뭐 대형 면허, 트레일러 면허, 그 레카차 면허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전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게 주차랑 요거 또 운전이랑 그리고 그 주행 중에 위험성 예, 아무래도 차 두 대가 이렇게 뭐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 거다 보니까 뭐 잘은 모릅니다. 뭐 롤링, 뭐 스웨그, 뭐 아무튼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 주행할 때. 그래서 좀 견인차가 좀 크고 힘 좋은 차가 아니면 이 뒷차가 좀 흔들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최종 선택을 이걸로 하게 된 거는 네, 뭐 모토홈 같은 경우는 모토홈이라면 이제 차에다가 이제 아예 캠핑카를 붙박이식으로 만드는 거죠. 이제 그거를 하면 혹시나 그냥 캠핑카가 필요 없고 그냥 조금 지겨워졌을 때 이제 차까지 같이 이제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중고값도 많이 떨어진다 그러고 네, 그렇고 이제 카라반은 혹시나 뭐 좀 괜찮은 그런 노지 같은 데가 있으면 가서 그냥 세워놓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뭐 꼭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뭐 아니면 정말 제가 뭐 만약에 하다가 지겨워졌다 그러면 저희 시골에 마당에다가 가서 좀 뭐 한두 달 좀 세워놨다가 다시 또 캠핑 가고 싶으면 다시 이제 집 근처로 갖다 놓고 이런 것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업체를 찾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이제 AS입니다. AS 이제 국산이고요. 국산 그리고 뭐 대부분 부품은 여기서 자체 제작해서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안 되면 여기 갖고 오면 다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네, 뭐 외국 카라반들은 뭐 엄청 이쁘고 뭐 좋은 거 의리의리한 것들 많은데 걔들은 고장나면 이제 고치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어떻게 방법이야 다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비싼 거를 살 능력도 안 되고 혹시나 고장이 나면 그냥 빨리빨리 그냥 싸게 고쳐서 또 써야 되니까 예, 여기 찾아왔습니다. 안성이어서 동탄에서 1시간 정도 딱 걸리더라고요. 57분 정도 찍힙니다. 내비를 찍어보니까. 네, 풍경, 이제 공장 풍경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무슨 뒷돈 받고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진짜 돈 오늘 계약금 내고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이 한 200만원 지금 정도 내고 왔습니다. 네, 여기 이제 화면이 요놈이 이제 제가 구입한 모델이고요. 뭐 얘는 그 삼성 르노 마스터를 기반으로 이제 뭐 내부를 캠핑카로 꾸민 건데 이런 것도 또 기본 가격이 한 5천만원대 예, 정도 하더라고요. 뭐 얘가 이놈이 제가 구입한 게 여기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 중에 사이즈가 제일 작은 겁니다. 제일 소형입니다. 가격도 제일 저렴하고 네, 뭐 모델명은 제가 이렇게 혹시나 뭐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 적어드렸습니다. 뭐 AVT2037MF라고 하는 건데 얘는 2.3 높이를 이거 뭐야 이거 2.3m 밑으로 맞춰서 지하 주차장도 이제 출입을 가능하게 만든 모델인데 그 담당자분께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실 거냐 묻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워낙 좀 오래된 아파트라 지하 주차장이 좀 협소해서 아니다 그냥 지상 주차할 거다 그랬더니 요거 HF라는 모델이 앞에는 똑같은데 HF라는 모델인데 얘가 요거 밑에 차고가 5cm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5cm를 높은 걸 했냐 이제 혹시나 노지 캠핑을 갈 때 뭐 포장도로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이렇게 좀 굴곡이 있으면 이렇게 트레일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이런데 좀 끓길 수도 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5cm라도 높이면 이런 끓기는 확률이 줄어든다고 하셔가지고
요 HF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뚜껑, 이게 어디 갔냐? 여기 열린 데는 그 물통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 앞에가 이걸 뭐라 그러지? 커플러? 뭐 커플러? 네, 그거고요. 뭐 창도 하나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놓으니까 되게 조그매 보이는데, 이게 커플러인데 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니다. 진짜 완전 초보인데, 이 견인 장치는 어떻게 하느냐, 뭐 제가 어디 가면 이거 할 수 있나요 했더니 뭐 수원 K 트레일러라는 곳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가본 적도 없고 처음 들어보는 데입니다. 당연히 추천 받아서 이제 적어 드렸는데, 요거 이제 앞차를 견인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 앞차 견인차에다가 요걸 설치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 든다고 하고, 뭐 이제 여기에 맞는 커플러를 설치해야 되니까 요거 사양이 뭐 견인볼 50mm, 볼 높이 460mm, 유럽식 13핀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무슨 외계어 같은데 그렇다고 합니다. 뭐 잘은 모릅니다, 저도. 여기가 이제 물통 두는 공간이고, 이제 물통 안에서 실내에서 샤워장이 있어서 쓸 수가 있는데, 그 개수대랑 이제 옵션을 넣을 때 좀 고민한 게 온수기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하긴 했습니다. 이게 옵션비가 5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전기로 데우는 온수기가 있고 가스로 데우는 온수기가 있고 전기, 네, 가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제가 산 모델에는 지금 이렇게 화구라 그러나요? 화구? 예, 그 요리할 수 있는 이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이것도 안 하는데 굳이 가스를 온수 때문에 설치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전기 온수기는 볼까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유료 캠핑장에 가서 전기를 연결해서 쓸 거면 뭐 요걸 달아 놓으면 이제 전기 온수기를 돌리면 따뜻한 물이 졸졸졸 나올 텐데, 만약에 노지 캠핑 가면 이거 뭐 달아놔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발전기를 사지 않는 한은. 아니면 발전기를 사서 전기 온수기를 달고 발전기 연결해서 쓰는 방법, 이렇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근데 안 달았습니다. 일단은 온수기 뭐 솔직히 뭐 장박을 하진 못할 것 같고요. 일은 하긴 해야 되니까 주말에 잠깐 하루나 이틀 정도 잠깐 다녀올 거라, 뭐 정 안 되면 그냥 아내랑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이거 50만원 들여서 달아야 되나 했더니 아내도 뭐 50만원이나 들여서 그냥 간단하게 세수만 하고 뭐 와서 씻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달기로 했고, 요거는 이 부분은 차 뒤쪽 아래 부분에 요거 뭐 이게 그 화물칸입니다. 화물 보관하실 수 있는 칸이고, 요거를 외부 전기를 끌어오는 선인데 요거 기본 제공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너무 많이 지나갔네. 순서가 이렇게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커플러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여기도 설명드렸고, 네, 여기가 그 화장실 개수대 부분이에요. 그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개수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관 모습이고요. 네, 이 차에 사양이라 그러네요. 예.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지하 주차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는 5cm 높은 걸 해가지고 지하는 이제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원래 그냥 이 모델은 지하 주차가 가능한데 저는 5cm 높은 모델을 골라서 안 되고요. 이제 뭐 꼭 지하에 넣어야 된다 하시면 이 모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금액은 좀 있습니다. 이거 5cm 높은 걸로 하는데, 안에 들어가시면 테이블하고 침대 겸용
변환 테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상 제공되고 1, 2층 온돌 침상 기본 뭐 승용차로 견인 가능. 이것도 좀 중요했고요. 제가 견인차를 그 렉스턴 칸 픽업 트럭을 한 대 사야 되나 뭐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승용차로도 끌 수 있다고 해서 그거를 안 사고 그냥 얘만 일단 사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 견인 면허가 불필요하고요. 장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견인 면허 따기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저는 대형 트레일러로 그냥 견인을 땄거든요. 대형 트레일러. 대형 버스 면허도 땄고요. 대형 버스. 뭐 운전 학원을 안 가고 그냥 나름 운전에 자신이 있다고 해서 이제 시험장으로 바로 갔는데 한 7번인가 떨어지고 8번째 붙었습니다. 이 버스 면허가.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버스를 타면서 이제 감이 조금 오고 나니까 얘는 한 2번 만에 붙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견인차가 있고 뒤에 트레일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후진을 하려면 이 트레일러가 없는 상태에서 후진하는 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됩니다. 되게 엄청 헷갈립니다, 진짜로. 머릿속으로는 반대로 핸들 돌려야지 생각하다가도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트레일러 면허 상당히 어렵고요. 이거 따는데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운 좋게 한 2번 만에 합격했습니다. 차량 규격은 뭐 길이가 4,884.9m 정도, 네, 폭이 2,120 정도, 네, 높이가 2,280인데 제가 선택한 모델은 약 5cm 정도 더 높은 모델이고 내부는 뭐 3.7m, 길이가 3.7m, 네, 너비가 1980, 높이가 1770 뭐 이 정도 됩니다. 차량 중량은 750kg, 차축 허용 화중 휠 뭐 1500kg에서 뭐 바퀴는 15인치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 아까 그 차량 후면부 아래쪽에 차고 짐칸이죠. 짐칸에 있는 거고, 이게 전기를 끌어오는 선은 이거 기본 제공되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가 출입구 손잡이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네, 딱 부엌이 하나 있습니다. 부엌이 뭐 되게 투박하게 생겼습니다. 뭐 이게 국산 제품이고 직접 제조하시는 거다 보니까 뭐 아기자기하고 이쁜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 혹시나 뭐 진짜 급할 때 여기 쌀 씻어가지고 밥 해 먹을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뭐 화구도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휴대용 버너 갖고 다니면서 진짜 급할 때는 그냥 물 끓여서 밥 해 먹고, 네, 그럴 생각입니다. 요 나무판을 도마처럼 써도 되는 거고, 이제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화장실인데, 안에 들어가면 변기가 설치되어 있진 않고 이렇게 물 쓸 수 있게 방수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개수대도 있습니다. 네, 개수대도 그냥 뭐 좀 이용하기 편리하게 큼직큼직한 이런 투박한 제품들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샤워할 일이 크게 있을까 뭐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뭐 진짜 한 2-3일 만약에 캠핑을 한다 하면 한번 씻긴 씻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 모습 생겼고, 이 테이블이 여기 손잡이를 딱 제껴가지고 딱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쭉 깔립니다. 그러면 요 방석을 이렇게 하면 얘도 테이블이 이제 침상으로 변환이 됩니다. 네, 이렇게 침상으로 변환된 모습이고요. 얘 위에도 여기 침상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딱 내리면 이렇게 침상이 또 하나 있고, 1층 침상, 2층 침상이 되고요. 여기까지 한 2명 주무시고, 여기 1명, 여기 1명 주무시면 한 4인 가족 정도는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5인 정도 되면 조금 이제 복잡할 것 같고, 한 4인 정도면 조금 여유 있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에는 에어컨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에어컨 추가로 옵션을 넣었는데, 이쪽 안에다가 이제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 에어컨 이제 사용할 때 얘를 이렇게 뚜껑을 열고 에어컨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에어컨도 네, 수납장도 좀 있고, 실제로 이제 캠핑 다녀보면 뭐 짐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핏 생각해도 짐을 좀 많이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닝도 들고 다녀야 되지, 아니면 뭐 그래도 밖에서 좀 앉아서 쉬려면 의자 같은 것도, 휴대용 그 캠핑용 의자 뭐 이런 것도 들고 다녀야 되지, 뭐 버너도 들고 가야 되지, 뭐 아무튼 파라솔 같은 것도 혹시나 뭐 들고 가야 되지, 뭐 아무튼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앉아보니까 여기 딱 앉으면 여기 머리가 닿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러진 않더라고요.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앉으면, 네, 요 정도 높이 나오고 머리가 닿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그 스위치, 네, 어닝등, 실내등, 무드등 스위치고, 이게 파워 아울렛이고, 뭐 전압 이렇게 표시해주는 기계, 뭐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냥 이런 거 있길래 그냥 찍어 온 겁니다. 나중에 이제 차 출고를 받을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그때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주방 쪽 다시 찍은 모습이고, 주방 앞에 이게 창도 하나 나 있고요. 네, 전체적인 내부 모습인데 생각보다는 좀 넓더라고요. 이제 뭐 되게 좁을 줄 알았는데 들어가면 생각보다 넓습니다.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길이 있고, 여기 이렇게 사무실이 생겼어요. 근데 좀 사이즈가 작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근데 가끔 손님들이 상담이 두 팀이 들어오시면 앉을 데가 없어요. 뭐 사무실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근데 얘를 사다가 여기 앞에 정박을 시켜놓고 이제 캠핑 안 갈 때, 평일에 근무할 때 얘를 간이 사무실로 쓰면 어떨까, 뭐 이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 뭐 손님 한 팀 정도는 상담해드릴 정도 공간은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쓸 수도 있겠다, 뭐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침대로 다 변환했을 때 모습이고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진짜 정말로 뭐 꽉꽉 껴서 자겠다 하면 여기 한 분, 두 분, 뭐 좀 불편하시겠지만 여기 좀 평탄화 작업을 하고, 세 분, 한 네 분, 한 다섯 분, 네, 그 정도. 또 뭐 바퀴는 뭐 15인치 휠, 뭐 이런 거, 이 빵꾸가 나면 어떡하냐 했더니 이거는 타이어 가게를 가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이 업체에서는 이제 타이어만 빼고 다른 거는 다 손을 봐주신다고 하시고요. 금호 타이어가 끼워져 있네요. 이 모델명하고 뭐 이 금액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나 뭐 모델 궁금하시면 여기다 전화 주시면 아마 상담 잘 해주실 것 같은데, 주말은 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가자마자 바로 계약을 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고, 정말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랑 둘이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계약하고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서 쓰고 있는 과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2,333만원? 이거 아닙니다. 2,300만원짜리가 아니고, 요거는 어닝을 저희가 이제 옵션으로 넣었을 텐데, 어닝 설치비가 93만원이래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한 5, 6만원 정도 하는 줄 알고 어닝 달아주세요 이랬는데, 그래서 어닝 뺐습니다. 어닝은 제가 그냥 천막으로 해서 뭐 타프를 치던지 아니면 그냥 천막을 사다가 앞에 치던지 하려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완전 초보, 초보가 아니라 텐트 캠핑이랑 또 비슷해집니다. 이제 또 어닝 치고 타프 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럼 텐트 캠핑하고 또 차이가 없어지는데, 사실 좀 고민이긴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나, 아니면 이 돈 주고 그냥 쫙 펼쳐지는 어닝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이긴 한데 우선 어닝은 뺐습니다. 네, 제가 손으로 한번 해보고 정 불편하면, 또 여기 장점은 뭐 혹시나 추가 옵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와서 달아달라고 하면 계속 이제 추가로
옵션을 설치할 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고 뭐 진짜 필요한 게 또 있다 하면은 와서 추가로 달기로 하고, 이거는 저희 담당해 주셨던, 이제 상담해 주셨던 분 명함이고요. 뭐 좀 저희가 방문 드렸더니 좀 제 느낌은 되게 그냥 진솔한 분 같았습니다. 그 영업하시려고 막 좋은 말씀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있는 얘기 다 해주시고요. 그래서 조금 믿음이 갔습니다. 명함도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계약서를 쓰고 이제 봉투에다가 넣어주시더라고요. 에어밴 이렇게 봉투에다가. 매매 계약서 내용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견적이 중요한 거죠. 2,221만 원입니다. 총. 그래서 오늘은 221만 원을 결제를 하고 왔고요. 나머지 2천만 원은 이제 대출 받아서 출고할 때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출고할 때. 그래서 이제 아까 견인장치 종류는 뭐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차 뭐 보험을 또 따로 뭐 들어야 되는 게 있냐 했더니, 견인차 보험에서 이제 차를 앞에 이제 저희가 티볼리로 이제 견인을 할 생각인데, 여기다가 뭐 레저 특약 이런 걸 하나 넣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뭐 혹시나 또 여유가 되면 자차 보험 뭐 이런 것도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옵션 추가 내용인데, 솔라 이렇게 배터리를 2개를 추가했습니다. 100만 원 주고. 어우, 진짜 비쌉니다. 전동 무버.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버라는 게 그 차랑 이제 연결 안 하고 얘만 단독으로 이렇게 딱 길에 놨을 때 리모컨 같은 걸로 이렇게 쭉쭉 누르면 얘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단지 같은데 정확하게 주차선을 지켜서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무버가 있으면 그냥 쉽게 되는데, 이게 없으면 이제 주차가 정확하게 주차할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불가능한 거죠. 견인차를 여기 앞에다 차를 끌고서 그 대형 트레일러 면허를 볼 때 주차 시험도 보거든요. 이게 후진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정확하게 주차를 하는 시험을 보는데, 여기서 다 떨어집니다. 주차를 못해서. 후진 주차.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무버가 없으면 후진 주차해서 아파트 주차선에 정확하게 넣는 거는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 무버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9만 원. 냉장고도 원래는 그냥 일반 가정용 220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진짜 전기 220V 전기 공급이 안 되면 아예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DC 냉장고라고 해서 배터리로 쓸 수 있는 냉장고를 교체하는데 50만 원. 너무 비싸네요. 네모 딥사이클 배터리 받침대 20만 원. 뭐 배터리 받침대 20만 원 들어간다 그러고, LED 반은 뭐 외부에 이제 역시나 외부에서 뭐 아까 차가 이렇게 있었고 출입구가 있었고, 이쪽에 설치하는 등이 LED 등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네 다는데 거의 90만 원 들었고요. 에어컨 배관 값도 따로 15만 원이 들어갔네요. 네, 뭐 아무튼 이렇게 뭐 요 정도는 그래도 뭐 캠핑 하는데 아무리 초보여도 있어야 된다, 요 정도 이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넣긴 넣었습니다. 에어컨은 뭐 여름에 혹시나 안 되면 뭐 캠핑을 못 가겠죠. 그래서 달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발전기까지 지금 구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기 이거 한 17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혼다 맞나요? 혼다? 이게 제일 유명하다고 하던데 2kW 뭐 아무튼 이게 한 17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뭐 2221만 원 정도 됐고요. 이게 취등록 부대 비용이 또 11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총계가 2333만 원 맞네. 예. 그래서 이 정도 들어갔고, 이제 커플러, 견인차 커플러 비용이 또 한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럼 2400 아까 그렇죠. 발전기까지
발전기까지 하면 총 2,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야, 저 오늘 이제 차 2,600만원짜리 차를 계약하면서 느낀 건데, 뭐 억대 넘는 차 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외제차. 오, 그런 분들을 새삼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비싼 차를 탈 수가 있는 건지, 2,600만원짜리 계약하면서도 뭐 손이 후덜덜덜 떨려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돈 많이 벌어서 이런 차 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얘까지 같이 살려고 했었어요. 이게 견인이 뭐 일반 차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렉스턴 스포츠 칸, 이거가 금액대가 한 3천만원 전후로, 네, 이 정도 한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한 대 살까 했었는데, 이거까지 같이 사면 정말 파산할 것 같아서 이건 안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견인차를 만약에 어떤 걸 하시든 아무튼 레저 특약을 넣고, 이제 커플러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지 차를 끌 수가 있으니까, 네, 뭐 이런 업체를 찾아가서 이제 맡겨놓고 한 서너 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작업하는데. 그러면 구조 변경 뭐 신청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이거 살려고 사실 견적까지 다 받아봤었거든요. 네, 렉스턴 스포츠칸 프레스티지라는 게 이제 일명 깡통차입니다. 깡통차. 완전한 깡통은 아닌데 이제 그나마 제일 저렴한 가격대고, 뭐 기본 이만한 옵션이 있는데 여기다 뭘 포함시키면 이렇게 또 추가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네, 뭐 스페셜 차량 같은 경우는 한 3천만원대 정도 된다고 하고요. 요즘에 좀 인기 있는 게 이게 다이내믹 에디션이라고 해서 약간 그 오프로드용 컨셉으로 해서 이제 커스터마이징,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옵션이 추가된, 기본적으로 추가된 그런 차가 나왔는데 엄청 이쁘게 나왔습니다. 이 렉스턴 칸. 네. 그래서 이게 사고 싶었는데, 얘도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내비게이션 일단 하나 달면 120만원 추가, 거기다가 뭐 이제 좀 차가 커지다 보니까 그 사각지대 경보등 있잖아요. 이거 백미러에 이렇게 옆차가 이렇게 다가오면 여기 삐삐삐삐 울리는 거 하나 달려고 했더니 이거 60만원, 뭐 이거 두 개만 해도 거의 200만원 추가하면 뭐 3,500에 뭐 이것도 뭐 한 4천만원 들겠더라고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티볼리로 끌기로 했습니다. 티볼리로 끌어보다가 정 안되면 그때 와서 그 견인차를 좀 큰 차로 하나 사겠다, 이렇게 우리 내무부 장관님 아내하고 협의를 받습니다. 견적을 받은 건데 뭐 소용이 없게 됐네요. 죄송하지만 이장현 매니저님한테 죄송하게 됐습니다. 뭐 사실 저희 티볼리도 이분한테 사가지고 좀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친절하게. 그래서 이분한테 또 혹시나 하게 되면 이분한테 또 가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견적서.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면, 아무튼 이게 지금 차가 출고는 언제 되냐, 이거 터지고 나서 뭐 호텔 이런 것도 잘 안 가시잖아요. 외부 외출도 잘 안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오롯이 이제 가족들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겠다 하시는 분들이 뭐 많으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주문량이 폭주를 해서 출고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만약에 나중에 출고됐다고 연락을 받으면 가서 이제 사용법을 다 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 1시간 정도 교육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교육하는 것도 제가 웬만하면 좀 영상으로 찍어오고,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차니까 번호판도 있고 뭐 등록하고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이런 등록하는 방법, 아니면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요즘엔 차고지 증명 뭐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뭐 이게 특수 차량으로 돼 있어서 차고지 증명 이런 거 뭐 안 해보면 잘 알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제가 낱낱이 다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뭐 절대로 뭐 뒷광고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뭐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고 셀럽도 아니고 제가 직접
다 이제 알아보고 돈 주고 산 거 이런 것만 올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구독자가 한 1300명 이제 계신데 그분들만 해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뭐 채널을 뭐 이런 뭐 하나 따로 만들까 뭐 여러가지 채널명도 막 구상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냥 여기 제가 기존 운영하던 채널에 올려야 되겠습니다. 뭐 아무튼 암투병 하고 있는 탁소장하고 그 옆에서 이제 가슴 아프게 지켜보는 한 여인이 계신데 참 감사합니다. 말은 잘 못하지만 참 감사하고, 그래서 차 계약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뭐 엄청 큰 부담이죠. 돈이 뭐 여유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당장 이제 이자가 엄청 늘어나니까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자가. 아무튼 그래서 우여곡절 뭐 생초보 캠핑러이긴 한데 일단 저는 이제 살아야 되니까 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제일 큽니다. 좀 자연에 가까이 가서 좀 자연을 만끽을 하면서 좀 치유하고 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주말에는 일은 해야 되니까요. 평일은 일을 하고 주말에는 퇴근을 딱 하면 무조건 특별히 뭐 폭우가 치거나 번개가 치거나 자연재해가 있지 않은 이상은 뭐 캠핑을 떠나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캠핑하는 과정들도 제가 좀 꼼꼼하게 유튜브에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목적이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혹시나 뭐 제 몸에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뭐 좀 잘 치료받으면서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혹시나 제가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뭐 이렇게 미리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런 정보 같은 것도 있으면 올릴 테니까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니까 저희가 이제 올려드리는 매물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매물 많이 접수도 해주십시오. 그 매물이 많이 있어야 이제 계약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뭐 영상 봐주신 분이 계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초반에 좀 뭐 이렇게 그 암 진단 받는 얘기부터 해서 뭐 지겨운 얘기도 좀 있고 하실 텐데 뭐 아무튼 궁금한 거 있으면 혹시나 물어보시면은 제가 경험한 거에서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정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후유증이 어느 정도 심하냐, 뭐 그 대장암, 직장암 수술을 하면 그 장루라는 게 있거든요. 인공항문 뭐 이런 걸 달기도 하는데 뭐 이런 거는 어떠냐. 저는 사실 이거는 안 해봐서 제가 모르지만 그냥 저는 정상적으로 이제 항문을 원래 있던 항문을 그 유지를 하고 이걸 안 단 케이스인데 이걸 없애버리고 이렇게 인공항문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좀 많이 자존감이 떨어지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하루에 화장실을 몇십 번씩 가야 되니까 그런 뭐 힘들었던 얘기라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뭐 말씀 주시면 제가 겪었던 일 이런 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특별히 이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신 분 계시면 감사드리고요. 이제 차 출고되면은 출고 받는 순간부터 또 계속 꾸준히 제가 자세하게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유튜브에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